테리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관련 있는 법령들을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에 언제든지 쉽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 법 이외에 화공안전 이론에 관한 문제가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가 법령이나 규격 그리고 혹은 이 표준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법령 및 표준에서는 이 코샤 가이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산안법입니다. 근데 이 산안법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이것은 기술사도 그렇고 지도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코샤 가이드랑 산안법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줄여서 안전보건규칙 편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모두 공단 자료고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 중에서 화공안전 분야에서 출제되는 것을 제가 전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술사 기출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지도사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결국에는 또 지도사로 출제가 됩니다. 자,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 운반기계의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 장치를 할 것. 자, 지게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역 운반기계가 바로 그러한 지게차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작업자랑 충돌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화공안전이랑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 작업장에서 아주 매우 기본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출입구 그리고 비상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항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산안법상의 위험물질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2번은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그리고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도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이 모든 종류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즉, 그러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비상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2항 사업주는 1항에 따른 비상구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2항의 내용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 감독자의
직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제1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를 보면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별표 2에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별표 2에 보면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가 있습니다. 작업의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화공안전과 관련된 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제16호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적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4호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직무 수행 내용,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에 부속 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 습도, 차강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아, 남목에 따라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제5호 건조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건조 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 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 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제6호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즉 가장 일반적인 화기 작업 중에 하나죠. 용접 작업 혹은 용단, 불로 잘라내는 작업이 바로 용단입니다. 붙이는 것은 용접이고요. 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 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가스 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의 출입구 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모계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이 카바이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과 반응시켜서 아세틸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발생기에는 이 카바이드가 들어가고요. 그것을 교환할 때 안전한 장소에서 하라는 겁니다. 다. 아세틸렌 용접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 장치 내에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했을 때에는 물과 젤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 접촉하게 놔두면 계속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겠죠. 아세틸렌 가스는 굉장히 위험한 가스입니다. 4. 발생기를 수리, 가공,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호.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취급 작업. 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가스 집합 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 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있는 유류, 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 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에 가스 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 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4. 가스 용기의 교환 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 쉬간, 호스 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 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이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자,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제16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 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나 덕트의 마모, 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4. 도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따.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 배출. 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겠습니까? 바로 완벽하게 설비 내부에 남아있는 유기화합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남욱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업무. 자, 그러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12에 보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기화합물 123종이 있습니다. 이외에 금속류 25종이 있고요. 산알칼리류 18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고, 다음은 제17호 허가대상 유해물질인데 이것은 시행령의 제88조에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가. 제17호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 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 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아,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제20호 밀폐공간 작업. 아,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아, 특정 장비, 환기 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이와 더불어서 살펴본 김에 별표 3의 관리 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았을 때에 우리 화공안전 파트와 연관된 부분들이 별로 없죠? 용접, 용단 작업 등 화기 작업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의 2호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아,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어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아,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여부. 그리고 화공안전 편에서는 이 방폭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제15호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이동식 방폭 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 전선 및 접속 후 상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기출문제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작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우리 화공안전 파트와 연관 있는 분야는 바로 4번이겠죠. 직접 별표 4를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4의 내용이 있고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연관 있는 제4호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사용 작업. 아, 밸브 콕 등의 조작. 나,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아,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방호장치 및 자동 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 플랜지, 밸브, 폭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항상 이 플랜지나 밸브 그리고 이 콕도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기와 혹은 배관과의 연결부, 접속부, 접합부 이쪽이 위험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학습 자료를 살펴보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시료의 채취. 4.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작업 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 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 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